이게 다른 거 아니고 그 얘가 수렴한다라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아래 범위가 1에서 빼기 1이다라는 건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네. 그래 그렇게 되면 아래 제곱이 또는 r분의 1이 범위가 무엇이냐 이런 이제 얘기가 좀 나와요. 그래서 아래 제곱 r분의 1 뭘까나 이게 사실은 요거에서 논리적으로 얘를 찾기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실습을 하면서 머리로만 생각할 뿐 아니라 실습한 저런 어떤 내용과 연결을 좀 시켜도 좋겠어. 자, 빼기 1에서 0 사이에 있는 요 사람들은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줘. r이 요 사이에 있는 사람은 r이 요 사이에 있는 사람이면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나? 이쪽으로 다 옮겨가겠지. 네. 양수가 되면서 이 안으로 쏙 들어가요. 벗어나는 거 없이. 그리고 0에서 1 사이에 있는 사람은 제곱을 해도 역시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더 잘 머물게 된다고. 네? 그게 뭡니까? 그럼 야 2분의 1 제곱해봐. 뭐 되나? 4분의 1도 제곱 한번 해봐. 16분의 1이지 그지? 2분의 1은 4분의 1이고 이런 식이야.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사람을 뽑아서 제곱하면 도로 다 그냥 이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 그리고 빨강색 쪽에 사는 사람을 제곱하면 전부 다 파란색으로 이사를 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 다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남게 된다는 거. 요것이 포인트거든. 네. 알겠니? 네. 네, 요게 다요. 이 생각을 속으로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하여서 얘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 사이입니다. 0은 제곱하면 0이니까 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요거는 또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사람은 제곱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미안. r분의 1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사람들 이쪽으로 다 이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마이너스 2분의 1은 빼기 2가 되고 빼기 3분의 1은 빼기 3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이쪽 1보다 커지는, 그래서 빼기 1보다 작아지거나 또는 1보다 커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얘기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진짜 1과 빼기 1 사이에 뭐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어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따로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은 조금 더 나아. 외우고 있으면 좋고 난 얘도 됐고 이제 외워도 진다 그러면 나중에 훨씬 빨리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야. 아무튼 그리하여서 요 사람들 있잖아. 요 사람들 이거잖아, 그지? 빼기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니까 저거는 절대 수렴할 수가 없어. 이렇게 본다는 거. 이 사람들은 마이너스 r이죠? 얘를 r을 빼기 해줘.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호가 바뀌는 거야. 결국은 똑같은 거. 그게 그거. 그래서 얘는 수렴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r 2n 제곱도 요거 공비가 r의 제곱이란 뜻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거에 딱 맞겠지 뭐. 범위가 그렇게 해서 말을 할 수 있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r이 빼기 1과 1 사이인데 빼기 r을 하면 역시 빼기 1과 1 사이죠. 그쵸? 그리고 1을 모두 개 더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2로 나눠주면은 이와 같은 일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거야. 그럼 0과 1이란 범위는 빼기 1과 1 사이에 들어온 거니? 0과 1이란 범위는 빼기 1과 1 사이에 들어온 거니? 그렇지. 그러니까 수렴하겠구나. 수렴이겠네? 라고 말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알겠니? 네. 이런 느낌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어. 지금 잘 골랐던 것 같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주 좀 봐주면 더 좋겠어.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의류 제조회사 임금 지불 막 이런 얘기들인데 실제로 이제 현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거든. 네. 우리가 계산으로 그걸 좀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지 뭐. 자, 요거 한번 읽어보고 풀어보고 잘 안되면 바로 다시 얘기하자. 자, 그래서 먼저 독해를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말을 했는지 좀 보자.
그 이제 회사가 월급을 지급하잖아.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월급을 받아서 돈이 생기고 그래서 월급을 쓰게 돼 있다고. 네. 이렇게. 근데 회사 제품을 도로 사는 일도 많아져. 자기 회사 제품이 좋거나 필요하면 바로 사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회사가 월급을 줬을 때 회사에서 이제 아예 나가는 돈도 있게 회사로 도로 들어오는 돈도 만만치 않다는 거야. 네. 이런 월급을 줄수록 좋은 거야. 도로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물건을 또 사게 되고 이제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불된 임금 중 60%가 도시에서 사용이 된다 그랬어. 이거 회사로 들어오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도시에 있는 회사에서 월급을 사람들한테 주면 도시 안에서 사용이 되는 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돈 중에 일부는 도시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다른 도시에서 활용이 된다는 거야. 뭐 나는 이런 느낌 정도. 네. 그래서 이 과정이 끝없이 반복된다는 건 뭐냐면 아마도 도시에 이렇게 이제 쓰인 돈 있잖아. 네. 그러면 한없이 반복된다. 이 회사가 지불한 10억의 임금으로 그게 회사로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지금. 그래서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A라는 돈이 있었는데 10억 원의 10억 원의 임금을 지불을 했어. 그럼 10억의 60% 잠깐 이렇게 할게. 10억을 지불을 했고 10억의 60% 있지, 그지? 네. 요 돈이 다시 우리 회사로 돌아와. 근데 왜 도시와 의류라 그랬지? 차라리 그냥 이 도시에서 의류를 사는데 다시 사용된다 이렇게 말했으면 아마 그게 의류 회사로 다시 들어와서 또 돈이 나가는 걸로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이제 이 돈을 갖다가 다시 풀어 월급으로. 그러면 그 중에 몇 퍼센트가 다시 들어온다? 60%가 늘 다시 들어온다 이렇게 해요. 네. 즉 0.62. 네. 알겠니? 네. 응. 이해가 왔니? 네. 땡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계속 되겠죠. 그렇죠. 한 번 더 진행이 되는 거죠. 삐리링. 그래서 여기는 제곱, 여기는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걸로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알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10억의 돈을 쓰면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돈은 이 정도고 새로 돈을 더 투입하지 않는 이상 네. 그 돈의 다시 60%가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되고 그러면 10억의 임금으로 이 도시에서 사용되는 돈의 총액을 구해라 그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10억의 임금으로 이 도시에서 사용되는 돈의 총액수 즉 이거를 다 더하란 얘기야. 영원히 더하는 거야. 알겠냐? 네. 그러니까 작년에 쓴 돈 물론 다 없어졌겠지 썼으니까. 그런데 다시 올해 또 그 돈을 또 썼고 또 올해 또 한 번 돈을 썼고 이 돈의 총합을 구하는 도시에서 사용되는 돈의 총액이란 이런 것이란. 네. 그럼 이건 영원히 더하는 거니까 1 빼기 R분의 A라는 공식으로 충분히 계산이 가능해. 네. 그래서 1 빼기 0.6분의 10이 되는 거야. 그래서 0.4분의 10이고 근데 4분의 100이고 첫 항이 6인 것 같아요. 아 참 그렇구나. 네. 저도 이렇게 해갖고 안 나와갖고. 너 말이 맞아. 만약에 10억의 임금을 지불했다 그랬지 그게 이 도시에서 쓰인 건 아니고 60%가 도시에서 사용됐다 그랬고 사용되는 돈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10억은 사용된 적이 없었다. 네. 요거는 이제 수학은 너가 다 이해를 한 거고 이제 독해만 남았지 뭐. 네. 여기서 10이 아니라 10에 0.6이 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 좋은 제안이야. 예, 그것은 독해 고치면 쉽게 가능해질 것 같고요. 네, 0.4면 0.4분의 6, 2분의 3. 2분의 3 곱하기 10이므로 약분해서 5, 3, 15.
그래서 영원히 이 도시에서 사용되는 돈의 총액수는 얼마? 15억. 10억을 풀었을 때 예, 사용된 돈의 총액을 구하는 건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먼저 하고 나면 계산은 우리 어렵지 않잖아, 그지? 그 이해를 하기 위해 뭐 숫자를 나열해 본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알겠니? 네. 네. 됐다. 다른 건 없었나요? 네. 요 뒤에 문제들은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 이따가 내가 더 부탁할게. 네. 날짜 좀 적어줄 수 있겠니? 자, 이제 드디어 무한등비급수 오랜만이다. 잊어버렸을 수 있으니까 잠깐 소개를 할게. 텍스트 모드에서 글씨를 적읍시다. 뭐지? 한글이 안 된다. 이거 조금 이따가 한번 수정해보자. 됐다. 무한등비급수인데 순환소수 이거 이야기 참 오랜만인 것 같아. 중학교 2학년 때 이후로 되게 오랜만이야. 자, 가자. 순환소수란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 소수라 그러면 돼. 우리가 순환의 마디가 있다 전문용어로 그렇게 표현하지만 뭐 이제 우리 그 용어 꼭 안 써도 되거든. 이제부터 고등학생이니까. 순환의 마디라는 거는 그러니까 얘 같은 사람 여기가 다 2호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네. 여기가 마디야. 다른 마디 뭐 127, 127, 127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순환의 마디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느냐?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0.25에 땡땡 할 수 있고요. 여기는 0.127에 땡땡. 여기 원래 땡이 있는 건데 그냥 처음과 끝에만 적어. 그럼 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약속이야. 네. 자, 분수를 바꾸는 방법은 땡이 있는 것만큼 9를 적고요. 또 땡이 있는 것만큼 9를 적는다. 땡이 2개 있는 게 아니라 3개 있는 거다. 네. 0.7258 4 7258 7258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0.4725 I'm sorry 725 8이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겹치는 사람이 누군지 알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사람이 725 8이니까 끝에만 이렇게 적어주는 게 습관이야. 네. 7부터 8까지 다 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분수를 바꿀 땐 여기 점이 있는 것만큼 9를 계속 적어요. 9, 9, 9, 9 그리고 점이 얘는 없죠, 그죠? 네. 거기는 0을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9, 9, 9, 0 분의 4, 7, 2, 5, 7, 2, 5, 8을 적고요. 그 다음 얼마를 빼요? 4를 뺍니다. 기억하자. 점이 없는 사람 있지? 네. 그 사람은 제거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한 번 더 가자. 3.25, 7, 7, 7이 있으면 요거는 3.25, 7에다가 여기다 점을 하나 더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점이 있는 것만큼은 9, 점이 없는 애들은 다 0을 적어준 소수자리 아래를 보고 결정하는 거야. 이 바깥쪽은 안 봐요. 얘도 다 거기 보고 결정하고 얘도 거기만 보고 결정하고 얘도 거기만 보고 결정한다. 시선은 이렇게 고정된다 할 수가 있겠어. 그러면 900 분해하고 이제 문제 어떡하지? 자, 3, 2, 5, 7은 적어준다 그냥. 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3, 2, 5는 어떻게 해? 빼줍니다. 알겠니? 끝. 어떻게 좀 괜찮았나? 네.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할 수가 있다는 거. 여기 포인트예요. 어렵지 않았니? 네. 땡큐. 자, 순환소수 요런 거였는데 이제 우리가 요 정도 지식이면 굉장히 충분하거든. 여기 보니까
999 345를 순환소수로 나타내어라. 소수점 아래 n자리수가 an이다. 어떻게 좀 해봐라.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봅시다. 999분의 345가 있고요. 요것은 그럼 0.345라고 읽으면 어떨까? 땡이 있는 걸로 이렇게 네. 생각하고, 그럼 소수점 아래 자릿수에 대해서는 자, 또 쓰기 좀 힘드니까 복사 쭉 갈 텐데, 자릿수는 이렇게 계산해. 첫째, 둘째, 셋째 자리, 넷, 다섯, 여섯 자리, 일곱, 여덟, 아홉 자리, 열, 열하나, 열두 자리, 열셋, 열넷, 열다섯 자리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잘 보면 얘네들은 전부 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얘네들은 전부 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된다. 이해가니? 네. 얘네들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전부 다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대로 줄을 서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 3이 나올 때도 있고 4가 나올 때도 있고 5가 나올 때도 있다. 이렇게. 알겠니? 네.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뭘 요구하나 봤더니 1부터 무한대까지 3의 n분의 an이 나온다 그래요. 그럼 3의 1의 a1이고요. 3의 2의 a2이고요. 3의 3의 a3고요. 그렇게 가는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1, 2, 3, 4, 5 이렇게 되거든? 근데 그 다음 세 개도 이제 이 뒤에 쓰려고 했는데 밑에다가 적으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4, 5, 6이 된답니다. 알겠니? 네. 네,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 얘네끼리 서로 등비 수열을 이룰 테니까 그 사람들끼리 한번 계산을 하고요. 얘네끼리 또 서로 등비 수열 이루는 분위기 아니겠어? 그럼 그걸로 계산하고요. 얘네끼리 서로 등비 수열을 이루니까 그걸로 계산을 한다는 거. 그렇게 3번 계산해야 돼. 그래서 주황색 때문에 1 빼기 공비는 세제곱인가 이렇게. 그리고 첫째 항 이렇게. 또 파란색은 파란색대로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검은색은 검은색대로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말 좀 어렵진 않니? 네. 그러면 다행히도 분모가 다 통분돼 있지, 그지? 네. 어차피 요걸 더하면 이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위에 것만 따로 계산하고 밑에 깔아주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네. 이렇게 해서 색깔별로 이제 마음에서 나눠가지고 계산이 되게 해주면은 좀 좋다는 거. 그것이 오늘 좀 얘기할 수 있는 되게 좀 중요한 파트입니다. 알겠느냐? 네. 자, 어렵지 않았나요? 이제 이게 뭐냐면 요거는 배경의 지식이 된 거고, 그렇지, 저걸 알아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실전 문제를 풀 때 요런 식으로 좀 이제 이게 특성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묶는, 특성별로 분류를 해주는 그런 마음이랄까요? 그런 심리가 작동하면서 문제가 잘 풀리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맞춰가지고 색깔을 한번 구별해 보았어. 여긴 다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지만 실제로 지은이의 마음이나 문제를 푸는 사람의 마음은 저렇게 알록달록하단다. 아, 얘네끼리구나, 쟤네끼리구나, 이런 식으로. 네, 요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요거 한번 테스트 해볼 테니까 한번 해보고 알려주고. 도형은 혹시 해본 적 있니? 수능 날마다 봤지? 봤죠. 모의고사 때마다 말이야. 아, 왠지 어려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건 100% 잡는다. 정말 쉽게 100% 잡는다. 내가 뭐 장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배들이 그랬어서 그동안 그 10년 15년 전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쉽게 풀 수 있어. 요거보다 훨씬 쉬워. 최소한 이대로는 아니다. 네, 그거는 보증해 줄 거고요. 자, 갑시다. 요거 잠깐 연습하고 지나갈게. 자,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합. 이제 그 정사각형이 처음에 있으면 여기를 연결해서 이제 둘레의 길이를 구하고, 여기를 연결해서 둘레의 길이를 구하고, 여기를 연결해서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거지. 저 길이들을 다 더해서 합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정사각형도 쓰나?
1인 정사각형의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다시 정사각형을 만든다. 모든 정사각형의 둘레의 합. 헷갈린다. 말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얘를 포함해서 생각을 하라는 건지 걔는 제외하고 두 번째부터 생각해서 계산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난 그럴 때 그냥 두 가지 해버려. 별로 어렵진 않을까요? 처음 정사각형 길이가 얼마? 4 4 더하기 그 다음 정사각형은? 2분의 루트 2. 만약에 2분의 1에 2분의 1 이렇게 생각하고 있니? 네. 2분의 루트 2 이렇게. 그럼 2 루트 2가 나오게 될 거야. 그게 4개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지마. 진짜 안 하는 게 좋아. 교재에는 다 했지만 잘 보세요. 닮음인가요, 이 사람들? 이 사각형이랑 이 사각형이랑 이 사각형이 닮았나요? 네. 즉 축소해서 똑같이 만들 자신이 있나요? 라는 뜻이야. 그렇다면 이제 됐어. 닮음이라고 믿고. 닮음은 비율이 있습니다. 닮음은 항상 비율이 있고요. 그것은 마치 등비수열의 공비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형이 그 안에 원도 있고 그 다음에 도형이 그 안에 직선도 이렇게 있어. 근데 그 도형을 그대로 축소하는 거야. 그 도형을 또 다시 한번 그대로 축소하는 거야. 요렇게. 이해가 아니? 네. 그러면 사각형의 축소하는 비율이라는 게 있어. 만약에 R씩 작아진다 치자.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원 있죠, 원. 원이 축소되는 비율도 있어. 얼마씩 줄어든다? 그것도 R이 돼.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딸려서 같이 움직이는 것들은 또 똑같이 어떻게 된다? 같이 R이 되어서 줄어든다라고 말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빨간색을 구하라 했는데 빨간색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럼 시선을 돌려서 미안. 분홍색 구하라 그랬는데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럼 시선을 돌려서 빨간색 봐. 혹시 이게 더 쉬운가 해서. 어차피 비율은 다 똑같으니까. 요게 이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논리고요. 1 빼기 R분의 A를 할 때 지금 우리가 구한 닮은비는 길이의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그걸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요. 길이를 그대로 써서는 안 돼요. 자, 기억하자. 그래서 길이의 비율이 R이라면 넓이의 비율은 얼마? R의 제곱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길이 한 개가 그 다음 길이 한 개가 될 때, 즉 하나가 하나가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한 개가 두 개로 쪼개지는 경우 있지. 한 개가 이렇게 두 개가 될 때, 한 개가 두 개가 될 때는요. 실제 계산에서는 그것까지 반영을 해줘야 돼. 1 빼기 R의 제곱을 했지만 한 개가 두 개가 되면 곱하기 2를 해줘야 돼요. 한 개가 되면 R제곱만 쓰면 되고 한 개의 물건이 두 개로 쪼개지면 곱하기 2, 한 개가 세 개가 되면 곱하기 3, 한 개가 네 개가 되면 곱하기 4를 해주면 된다는 것이 포인트랍니다. 알겠느냐? 네.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도형이 쪼개져 나가는 개수만 해주면 완벽한 계산식이 완성이 된단다. 오늘 사각형 하나가 그 다음 사각형 하나로 줄어든 거니? 그런 거니? 여기 처음에 사각형이 한 개 있었잖아. 근데 그게 그 다음으로 전환될 때 또 하나 딱 나왔거든? 이게 한 개가 한 개로 변했다는 뜻이야. 이때 곱하기 개수에 1 넣는다. 한 개가 두 개가 되는 거는 지금 이 책에선 없는데 이 책 끝나면 바로 소개를 해줄게. 자, 아무튼 그래서요. 만약에 그 처음 둘레부터 다 재는 게 맞으면 보통은 이게 처음이고 새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새로 생긴 길이의 합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옛날 건 빼고 만들어지기 시작한 두 번째 거부터를 이제 시작으로 계산하라는 뜻인데 지금 그런 말투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응? 자, 그래서 그냥 나는 일단 4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로 가게 되면은 1 빼기 하고 얼마를 해줘야 되나요? 2분의 그렇지. 여기는 4가 와. 그래서 있으면 일단 2분이 처음부터 두신 게 맞고 만약에 없다면
두 번째부터인가? 2루트 2부터 시작해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여기가 여기 오느냐 아니면 얘가 여기 오느냐 문제 읽고 알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조금 애매한 말투를 쓰신 건 아닌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원래 문제 5, 6까지도 한번 제기해 볼 만한 거야. 다음 가자. 이것도 마찬가지 옛날 생각이 나게 하는 대목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사각형이 들어가는데 어렵다. 자, 어렵다. 스냅 기능이 있으면 좋겠네. 또 계속 갈 거야. 근데 길이의 비가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라고 말했으니까 1대 1이구나. 네, 가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해볼까요? 미안, 네, 장난치고 있네. 빠졌어. 푹 빠졌어. 그냥 가자. 자, 이게 1대 1이죠? 네. 그럼 이게 45도잖아요. 네. 그렇다면 다른 장소도 전부 다 45도 그리고 45도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 네. 직각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고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디로 해야 되죠? 그럼 여기와 여기와 여기의 길이의 비도 몇 대면? 1대 1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x면 이쪽도 x입니다. 당연히 여기도 x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여기가 1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의 길이는 1 빼기 x라고 해도 관련 없겠지? 네. 근데 이거 정사각형이잖아. 이해가니? 네. 왜냐하면 지금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똑같고 요거 정사각형 여기 정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길이가 서로 어떠하다? 같은 게 맞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거든. 아 맞다 왜 그게 내 눈에 안 들어왔지 싶은데 지금 딱 보이면 된 거야 이제. 그 얘네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라고 생각해서 x가 1 빼기 x이고요 2x는 1이고요 x는 2분의 1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x가 몇 분의 몇이라고? 2분의 1이에요. 그럼 이 초록색 사각형의 넓이 알고 있니?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처음은 4분의 1인 거야. 자 그리고 공비를 찾고 싶어요. 일단 길이의 비율부터 봅시다. 쌤이 요걸 처음 삼각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 삼각형 이거. 그럼 그 다음에 생겨난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요 사람? 요 사람 아시겠습니까? 네. 요 사람. 이해가나요? 요 사람이에요. 그럼 1cm라는 길이가 얼마로 줄었니? 네. 그러면 반 줄어든 거잖아. 그지? 그래서 길이의 비율은 2분의 1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넓이의 비율은 얼마로 책정하면 된다? 4분의 1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알겠느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길이비랑 넓이비랑 다 찾았어요. 자 이제 개수 한번 가봅시다. 물론 책에선 강조 안 하지만 쌤은 강조합니다. 한 개가 한 개로 가고 있나요? 한 번에 하나씩. 그렇다면 개수는 한 개니까 크게 신경 안 쓰고요. 갑시다. 그렇게 되면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입니다. 끝. 실제로 요거밖에 없어요. 계산. 이런 것도 이제 탐구하는 시간인데 익숙해지면 이건 거의 암산감이야. 너의 공부 목표는 요거를 좀 나중에 암산으로도 할 수 있게끔 자꾸 요거 과정을 좀 익혀보는 일이야. 자꾸 요 과정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가잖아.
근데 무의식 중에 이 과정을 다 익히고 다이렉트로 가고 있는 거라면 괜찮은데 이걸 모르고 자꾸 이렇게만 가게 되면 변형을 못 하게 되는 좀 불상사가 초래돼. 문제를 조금 바꿨을 때 계속 변형을 못 해. 응용성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지금 당장 빨리 푸는 것보다는 지금은 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천천히 풀어주고 이게 익숙해지면은 그때부터 다이렉트로 가는 거야. 알겠음? 그렇게 생각해주면 딱 좋겠습니다. 이해가 갔니? 자, 이 문제는 아까랑 똑같은 부류야. 지금 부류를 두 개씩 이제 똑같이 풀어볼 건데, 다만 얘가 좀 차이가 나는 게 공식이 이렇게 됐을 때요. 여기가 세타, 여기가 r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호의 길이는 r 세타이다. 기억나니? 네. 네, 이렇게 가요. 호의 길이는 r 세타이다. 그래서 이분께서 지금 얘기하시기를 호의 길이가 1이었다. 호의 길이가 2분의 1이었다. 호의 길이가 4분의 1이었다. 호의 길이가 2n제곱 마이너스 2n 빼기 1제곱분의 1이었다. 이렇게 호의 길이가 이게 무슨 형태죠? 등비수열 형태인 걸로. 자, 저거를 읽으면 말로 호의 길이가 등비수열 모양을 하네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죠. 호의 길이가 등비수열이라니. 그럼 등비수열이니까 만만해진다고? 더 할 수도 있고 뭐 필요하면.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내게 대뜸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서 넓이를 구해달라, 그걸 다 더해달라 이랬거든요. 넓이를 구해달라, 그걸 다 더해달라.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하지? 2분의 1 알죠? 그렇지, 너가 알고 있구나. 아니면 2분의 1 RL도 괜찮아요. 왜냐면 R제곱 세타가 RR 세타니까 R 세타가 무엇이 된다? L이 된다 생각해서 이렇게 고쳐도 상관은 없죠. 좋아. 그럼 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모르는 게 거의 없는 상태일 수도 있어. 만약에 그런데 이 문제가 안 풀렸다면 그때는 내가 뭘 잘못 읽고 오해하는 건 아닌지 한번 꼭 생각해 봐 주길 바래. 그리고 읽긴 읽었는데 말의 뜻을 엉뚱하게 알아들은 건 없는지. 그런 이제 국어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수학이 뻥 뚫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 이 스킬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복습 좀 하고 그러면 거의 다 익히죠. 근데 스킬이 도저히 안 익혀지는 이유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스킬이 잘 늘질 않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다음에 스킬을 언제 어느 타이밍에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 선입견은 없는지 뭐 그런 것도 같이 점검을 좀 해보자. 아무튼 첫 번째 요 사람은 이 호의 길이가 얼마라 그랬죠? 1이라 그랬죠? 그럼 각도가 1이라는 뜻이에요. 저 각도는 1도 이런 뜻이 아니라 1라디안이란 뜻입니다. 1라디안? 그게 뭐야? 우리 180도를 파이 라디안으로 쓰자 라고 약속이 돼 있거든. 마치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여기서부터 0시야 뭐 이렇게 이제 지구는 여기서부터 돈다고 생각하자. 그런 게 어딨어. 근데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그렇게 약속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럼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인데 생략하면 2파이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1라디안은 그럼 어떡하죠? 2파이를 나누면 되는 거죠, 뭐 양쪽을. 그래서 2파이분의 360이 1라디안입니다. 대신 2파이분의 360은 각도라는 거. 뭐라고? 각도라는 게 포인트예요. 네, 그리하여서 호의 길이가 등비수열 모양이고요. 요걸 좀 계산해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넓이는 이거 곱하기,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L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뭐 요거 써서 이걸로 가도 상관없는데 오늘은 좀 이쪽으로 돌게, 쌤이. 더하기. 자, 마찬가지로 2분의 1도 있고 반지름은 변함없고요. 세타 여기 요 호의 길이 얼마인가요?
2분의 1이죠. 그죠? 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2분의 1을 그대로 씁니다. L을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자, 한 번 더. 플러스 2분의 1에 1에 그 다음은 얼마? 네, 4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답니다. 그럼 공비 얼마? 그렇지. 딱 보이지. 첫째 양 누구? 이 사람이죠? 알겠니? 네. 이렇게 끝나요. 어렵진 않나요? 넓이니까 4분의 넓인가? 아, 그렇구나. 아, 지금 이게 넓이였어. 왜 닮음인데 길이비가 2분의 1이면 넓이비는 4분의 1이어야 되잖아 라고 생각했지, 그지? 네. 근데 봐봐, 닮음 아니야, 이거는. 이게 닮음이 아니기 때문에 길이비, 넓이비 관계가 성립을 안 한다고 보면 돼요. 네. 왜 닮음 아니라고 말했는지 혹시 알겠니? 네. 요렇게 생긴 도형이 닮으려면 지금처럼 반지름은 똑같고 각도만 줄어서는 안 됩니다. 얘를 닮음이란 얘를 축소해서 만들 수 있어요. 축소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이 축소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이 되거든요. 못 맞춰요, 그러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도가 변했다는 것은 절대 닮음은 아니라는 거. 닮음이 아니니 닮음으로 준비했던 모든 것은 일단 버리고, 그래서 길이비로 넓이비를 추측하는 데는 얘는 문제가 있어요. 닮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강조하고, 자, 이번에는 점의 좌표 구해보자. 여기 있던 점이 이쪽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점이 다시 이쪽으로 가고요. 그 점이 이쪽으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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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점이 이쪽으로 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좀 생각해주라. 알겠느냐? 자, 그리고 갑시다. 지금 이렇게 이제 거미집처럼 움직여 가는데, 일단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왔다가 또,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다시 오는 이런 느낌과, 위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 갔다가 다시 위로 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 가는 이 두 가지 행동이, 나는 분홍색은 핑크는 핑크끼리, 빨강은 빨강끼리 뭔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라고 봐서 빨강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빨강이 X좌표이거든. 분홍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분홍이 Y좌표라 그래요. 그래서 X좌표 1만큼 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여긴 2분의 1, 여긴 4분의 1인데 4분의 1만큼 돌아왔다가 다시 가는 거야. Y좌표는 올라가는 게 2분의 1이었다가 내려가는 게 얼마? 8분의 1인 거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개만 적어요. 왜? 닮았으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사람 힌트 딱 보면 닮은 비 얼마? 5분의 4인 거죠. 4분의 1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요. 뭐야 이거. 갑자기 꿈의 나라로 가버렸네. 미안해. 5분의 4의 제곱만큼 5분의 1 갔다가 5분의 4, 5분의 4의 제곱으로 뒤로 빠지고요. 이건 5분의 4 올라갔다가 5분의 4의 세제곱만큼 뒤로 빠지는 걸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니? 네. 어렵진 않나요? 네. 땡큐. 자, 그러면 공비 얼마? 25분의 16. 첫째 양 얼마? 그럼 X좌표를 알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안 풀었어요, 쌤. 이 필기 너무 심해. 이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알겠죠? 네,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책은 항상 포멀한 거대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책이 선택한 가장 좋은 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2분의 1로 돼 있는. 요건 아마도 5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라. 나는 아마 이걸 푸는 것 같아. 그지? 아, 네. 그래도 길이가 바뀌어도 풀 수 있겠나? 네. 그래. 그 자신감 좋아. 25분의 16이 공비이고 첫째 양이 누구? 5분의 4. 그거 오는 거야.
자, 치선 처리법 알려줄게. 여기만 보고 위에다 얹어야지, 여기를 보고 위에 얹어야지, 계속 그 생각하면 되고, 곱해진 거 보고 밑에다 적어야지, 곱해진 거 보고 밑에다 적어야지, 그것만 계속 생각하면 무리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됐다. 그래서 한없이 그 가까워지는 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돌다 보면 언젠가는 어딘가 이렇게 서는 느낌이 나겠죠. 우리가 그 점의 좌표까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계산 장치들이 없었으면 이렇게 어딘가 멈추겠지라는 건 알았지만 어디서 멈추는지 예상을 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거기서 한계를 느끼고 끝났을 텐데, 이런 장치들과 수열, 계산법들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정확히 어디서 멈춥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수준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허황된 장담이 아니라 정말 계산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정신 능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야. 그 말을 누가 못해. 대충 여기쯤이요. 뭐 이러면 누구나 그런 얘기는 하겠지만 정확히 얼마입니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하기 힘든 거예요. 아는 게 많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자, 역시 요거는 아까랑 똑같네요. 잠깐 스킵하고요. 자, 이제 구술 문제. 이게 언어 영역인지 수능 나오면서 이런 게 되게 세졌어. 아, 말이 되게 길어. 자, 갑니다. 요거를 사실은 말로 해서 되게 어려운데요. 이거는 비유를 좀 들어볼게. 너 춤 좀 출 줄 아냐? 아니면 태권도 좀 배워봤냐? 어렸을 때? 아니. 아니 무슨 동작을 외워야 되는 그런 거를 해본 적 있어? 아예 안 해봤네요. 그래? 아니면 자전거는 어때? 자전거 탈 줄 아냐? 너무 터져야죠. 좋아 좋아. 그런 거 한번 얘기해보자. 자전거 타는 법을 글로 써봐봐. 진짜 어렵다. 나 한번 해봤는데 못하겠어. 오, 되게 어렵구나.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 타는 거를 느끼게 하면 되게 쉬운데 이걸 뭐 무게중심이 어쩌고 막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느낌을 말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 그 옛날에 뭐 선전에서 어떤 남자가 춤을 추는데 막 그 꾸물텅꾸물텅 이상한 춤을 춰.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춤을 배웠냐고 물어봤더니 글로 이렇게 춤을 출 때는 뭐 가슴을 들렁들렁 글로 읽은 거야. 그러니까 춤이 막 이상해. 근데 어떤 여자는 춤을 너무 잘 춰. 근데 그 사람 동영상을 본 거야. 남이 추는 동영상 보고 따라하니까 멋있는 춤을 춰. 뭐 그런 선전이 있었던 것처럼 어떤 동작을 말로 이렇게 뒤에 보이는 말로 설명하면 되게 어려워져요. 되게 어려운 동작이라고 착각해요. 잘못하면. 근데 실제로 이 구슬이 떨어져서 굴러가는 모양을 설명한 거거든요. 자, 한번 눈으로 볼게요. 구슬이 뚝 떨어져. 여기까지를 떨어졌다고 해요. 구슬이 뚝 떨어져. 떨어지면 구슬이 그만큼 올라갔다가 내려와 이거야. 지금 이 사람 설명이. 정말 이거가 하늘과 땅 차이야 진짜. 그럼 떨어진 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훅 떨어져. 이거야. 즉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쪽이 올라가고 이쪽, 그러니까 높이가 점점 낮아지는 거 있죠. 낮아지다가 점점 높이가 최저로 낮아지는 게 다 떨어진 거다. 이렇게 과학에선 개념을 잡아. 느낌 왔니? 네. 그럼 이게 떨어진 만큼이란 어떤 거냐면 요만큼이야. 자, 기억하자. 떨어진 만큼이란 얼만큼? 요만큼에 대해서 올라갔고요. 다시 떨어진 만큼, 다시 요만큼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떨어진 만큼 올라간다, 떨어진 만큼 올라간다, 떨어진 만큼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니? 네. 자, 그래서 얘기 계속 해봅시다. 읽어볼게요, 이제. 반지름이 30인 방구 모양의 그릇이 있다. 이 그릇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릇이 있구나. 좋아. 2분의 파이 그릇의 안쪽 지점 P에 구슬을 놓으면 여기다 구슬을 놓는데요. 그럼 구슬이 뚝 떨어진대요. 이렇게 구슬을 넣으면 구슬이 AOP1 즉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보입니까? 미안. AOP1이 어디야? 저기구나. 미안해. AOP의 3분의 2 되는 각도가 AOP1이다. 즉 이 각도 있죠? 그거의 3분의 2만큼. 하나, 둘,
셋 떨어지면 두 칸만큼 올라갔다 다시 이렇게 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 둘 셋 그럼 하나 둘 이렇게 3분의 2만큼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또 그 다음도 3분의 2죠? 계속해서 3분의 2랍니다. 네. 3분의 2씩 계속 왔다 갔다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때 구슬이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 자, 뭐라고요? 네, 구슬이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라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거지. 뚜루루루루 움직였지, 그지? 이게 구슬이 움직인 거리. 또 뚜루루 움직였지? 그리고 다시 이만큼 내려왔지, 그지? 네. 이게 다 움직인 거리란다. 색깔로 표현해 볼까요? 일부러 내가 구슬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고요. 다시 구슬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고요. 다시 구슬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 떨어진 거리는 얼마인가요? 구슬이 처음 떨어진 거리 PA 뭐 직접 계산 좀 반지름 30 2분의 파이 요게 힌트가 될까? 네. 반지름 30 2분의 파이 30 15 기억나니? R세타가 곧 네. L이다를 이용해서 15파이 맞아요. 자, 그래서 처음엔 15파이만큼 까만색처럼 떨어져 내려온 거야. 근데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떨어진 거에 3분의 2만큼 올라가고 다시 내려온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곱하기 이 두 번 움직이죠. 이렇게 두 번. 그래 놓고 파란색으로 다시 방금 전에 한 거 있죠. 방금 전에 한 거에 얼마큼? 3분의 2만큼만 더 움직이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잠깐 머릿속으로 고민해 보면 얘랑 얘는 되게 닮았어. 요대로 그 계속 3분의 2만 점점 더 곱해지고 있는 모양새거든. 한 번 더 하면 요대로 가서 앞에 3분의 2 하나만 더 곱해져요. 알겠습니까? 3분의 4씩 곱해야 되는 거야. 3분의 2, 3분의 4. 참. 요거까지 포함해서 네. 2가 더 곱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의견 나눠볼게. 뚝 떨어지면 아까 15파이 맞았고요. 네, 15파이 좋습니다. 거기에서 요만큼이면 얼만큼 같죠? 15파이의 3분의 2만큼 갖고 다시 내려왔으니까 곱하기 2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다음은 이렇게 내려온 거리에 3분의 2만큼 올라간다 그랬지. 이 사람은 올라갔다 내려온 거고 네. 내려온 거리는 요만큼이거든. 내려온 거리 요거 한쪽 그것의 3분의 2만큼 올라간 거야. 그리고 한 번 더 내려오는 거니까 2가 곱해진다. 4가 곱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두 개 있다에 2가 곱해져요. 그럼 요것은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리이거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리가 아니라 내려온 거리만 필요해. 그러니까 얘를 반 뚝 잘라야 돼. 그래서 얘만 이렇게 똑 뜯어 나오거든. 그리고 걔의 3분의 2, 이게 내려온 거리에 얼마? 내려온 거리에 3분의 2만큼 다시 올라가는 거고 다시 내려오기도 하니까 곱하기 얼마? 2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곱해진 걸 가만히 보면 요 15 3분의 2의 2는 계속 있죠. 요거는 계속 있고 누가 계속 곱해지고 있어요? 3분의 2가 점점 늘어가는 중이죠. 알겠니?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어떠니? 닮음을 파악한다는 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동작이나 여기서 말하는 행동을 부분 쪼개서 걔네들을 이렇게 이제 내 손에 올려놓고 가까이 보듯이 보는 게 우리가 처음엔 조금 약한 게 맞거든. 그런데 결국엔 해내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만화 그림처럼 그림만 잘 그리면 되거든. 그래서 동작을 구별해내는 일만 좀 잘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이제 일이 되게 편해져. 그래서 기억하자. 왜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냐면 움직임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 움직임은 순식간에 휙휙휙 지나가거든. 그걸 자꾸 슬로우 모션으로 머릿속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힘들 수 있어. 근데 시작은 원래 다 그래. 네, 좀 힘을 내. 그게 그렇게 포기할 만큼 아주 어려운 주제는 아닐 것 같아.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 움직임 보여주고 끝내겠습니다. 쭉 내려와. 그러면 올라갔다가 다시 뭐 한다? 네. 내려왔다가. 이렇게 할까? 올라가는 건 이렇게, 내려가는 건 이렇게. 그러면 내려가는 거 있죠, 그죠? 요거 내려간 거에 3분의 이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내려간 거에 3분의 이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하게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야. 요 행동은 어렵지 않지? 네, 그럼 요거면 됐다. 자, 만약에 하루에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는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한 번 더 보면 되게 잘 이해가 갈 때가 많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행동부터 분석을 해놓고 이렇게 마음에 천천히 익혀둬.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아하, 이 사람 설명이 무슨 얘기인지 알고 완전히 느낌이 왔다 싶을 때가 있어. 먼저 이거부터 뚫으면 그 다음 그걸 말로 설명하는 것이 슬슬 이해가 가고요. 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주제지만 결국엔 성공할 거고요. 이렇게 복잡하게는 안 해요. 이건 좀 너무 심했어. 필기도 너무 많고 해서 좋은 절차이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는 조금 실용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서 쌤 하는 거 봐봐. 이걸 구했고요. 이걸 구하면 쌤 더 이상 안 해요. 사실은. 닮음인 건 뻔한 거고. 누가 곱해지는지를 계속 봐요. 그러면 왜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닮은 비율을 찾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얘는 하나고 선이 얘는 두 개잖아요. 그럼 좋은 건가? 아니, 닮은 건가? 이건 닮지 않아. 두 개짜리는 두 개짜리와 두 개짜리와 닮지만 하나짜리랑 비교는 안 한다는 거지. 세트 메뉴로. 자, 기억해라. 닮음이라는 게 뜻이 뭐라고? 그리고 확대나 축소했을 때 같아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근데 하나짜리 아무리 확대 축소해도 두 개짜리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두 개짜리는 잘 축소하면 두 개짜리로 또 잘 축소하면 두 개짜리로 변신은 가능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알겠니? 그렇게 가면 근데 15파이는 등비수열에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닮았기 때문에 한 종족이다 생각하고 닮은 비율 써서 계산해도 되지만 얘는 완전히 동떨어진 사람이니까요.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니? 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불규칙 스타일이라고 불러. 즉 첫 번째는 조금 동떨어져 있고 나머지부터 되게 규칙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선생님 우리끼리 그냥 불규칙 스타일 이렇게 불러놓을게요. 네. 닮음이 둘째 항부터 있어요. 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가장 마지막에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말을 너무 많이 했나요? 불러왔나? 이거 다운 안 받은 것 같지? 자, 공이 땅에 정지한다. 근데 공을 이제 뚝 떨어뜨리면 띠용 하고 올라가잖아. 공이 뚝 떨어지면 띠용 하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다시 띠용 하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다시 띠용 하고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공이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게 된다고. 이때 얘와 이 파랑색은 닮았다 안 닮았다?
안 닮았어. 하나와 두 개이기 때문에. 근데 파랑색과 분홍색은 닮았다. 분홍과 초록도 닮았다.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이걸 인지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야. 아하, 난 누가 닮았고 누가 안 닮았는지 알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눈에 좀 보이게 되죠. 그래서 3m를 수직으로 낙하했고요. 그 다음에 3m에 5분의 4만큼 튀어 오른대. 이게 튀어 오른 거고, 내려간 것도 있지, 그지? 그 내려간 건 곱하기 2를 해서 표현하는 거야. 3과 5분의 4가 두 번, 하나, 둘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자, 내려간 거에 항상 5분의 4라 그랬거든? 내려간 거에 5분의 4. 그럼 내려간 거에 라고 생각해야 되나? 내려간 거에? 아니죠. 내려간 거에, 그지? 내려간 거에 얼마? 5분의 4만큼 다시 튀어 오르는 거고, 그게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그건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니? 네. 뭐 요런 느낌이에요. 자, 좋은 표현 헷갈리지 않고 싶으면 인지, 즉 개념 잡이를 잘하는 게 맞는데, 이 개념이 수업을 들어야 나오는 그런 개념이냐? 저건 이건 수업이랑 조금 거리가 멀어 사실. 그래서 그 수업 만능주의, 모든 걸 수업을 들으면 다 된다. 근데 그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 모르겠지만 문제풀이 위주 수업에서는 참 이런 걸 좀 체크하기가 힘들어요. 아니면 그래서 스스로 학습이 좋을 수도 있는 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찾아낸다면 자기 혼자 했어도 교재 풀이보다 더 나은 걸 쓴 거야.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 교재보다 더 나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교재는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신 게 맞지만 현실에선 그거보다 좀 잘해야 돼. 뭐 그런 거 있잖아.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 준비를 잘해야지. 맞는 얘기긴 한데 너무 구체적이 안 하고 어떻게 해. 무슨 얘기인지 알지? 이게 약간 그런 이런 거잖아. 그럼 이건 갈 길을 보여주신 거긴 한데 현실에서 쓰기엔 조금 애매한 게 많아서. 자, 쌤 하나, 둘, 셋 하는 순간 공비 얼마죠? 5번에서. 그렇지. 그런 느낌이 그냥 와버리잖아. 그럼 된 거야. 얘가 등비수열이다. 알겠니? 네. 3 플러스 1 빼기 5분의 4가 오고요. 여기 공비가 그대로 오면 끝납니다. 알겠느냐?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어요. 뭐 계산은 좀 맡길게 너한테. 좀 괜찮았니? 아까랑 똑같은 문제야 사실은. 네. 이게 초등학교 책에도 나와 요새. 초등학교 문제 해결의 길잡이라는 수학책이 있는데 똑같아. 물론 무한히 하진 않는데 한 2번 하고 3번 하면 어떻게 되니 물어봐. 그게 수능이랑 아주 많은 차이는 없는 것 같아. 그림상으로는 똑같아.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양한 그림들을 이제 좀 찾아가지고 일단 그거 연습해야 돼. 인지의 연습. 아, 이 그림의 저기가 이거구나.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수식으로 잘 표현하는 일. 규칙적인 애들은 규칙적으로, 불규칙이 섞여 있으면 불규칙이 섞여 있게 잘 해주는 것. 그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와, 이건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나 기출문제. 잘 되냐? 이거는 풀었어요. 아, 기출문제 풀 때. 엄청 이거보다 되게 심한 문제들이 좀 있는데, 쌤이 잠깐만 그거 잠깐 디렉토리 찾아가지고 여기다 넣어놨어요. 자, 잠깐 한숨 돌리고요. 이건 진짜 등비수열이네. 3월 모의 때도 아마 애들이 다 맞춰서 내가 안 풀어줬었나? 있었는데. 아, 아쉽다. 데이터 센터에 있나 보다. 그거 가져와. 다음에 한번, 네. 요거까지만 찾아보고, 없으면 잠깐 편히 쉬다가 다른 거 하자.
이것도 본 적 있니? 이것도 엄청 많이 나오던데. 네. 좀 딴 거 특이한 거 많았었는데. 찾으려니까 없네. 일단 얘네들은 뭐 기본적으로 너가 잘 풀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이제는 2탄이 있어, 이 수업이. 요거는 이제 기본 유형 정리잖아. 네. 그럼 2탄에서는 상당히 난이도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좀 해결하는지에 대한 그 중학도형이 어려워서 안 풀리는 그런 문제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번 쭉 보다 보면 중학도형 수업이 저절로 돼. 사실은 너가 한번 그때 아마 대차게 해봤을 거고 시험 대비 때문에 최소한 뭐 3주 한 달은 공부했었을 거야. 그 경험이면 되거든. 거기에 조금 얹어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내 자이스토리라든가 뭐 EBS라든가 그 기출 문제들이 좀 나와 있는 거랑 예상 문제집 섞여 있는 거 같이 해가지고 뭐 그땐 수업에서 좀 다뤄볼게.